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연극영화과 전공을 하는 건요, 요즘에 연기를 하고 배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학교에서 전공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 그 생각들을 나누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연기처럼 다소 좀 특수한 직종, 물론 이 연기를 하겠다는 분들이 워낙 흔해져가지고 이 특수한 직종이냐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이런 직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이 무용을 조금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 더 나아가서는 무용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대학의 아카데믹한 이런 과정에서 학위를 따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용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공을 했냐 안 했냐가 이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전문가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일 거예요.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는 연기학원도 운영을 했었고요. 연기학원 운영하면서 중간에 영화 제작 현장에 뛰어들기도 했었고, 결국엔 영화사를 차려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뭐 그랬었다는 이야기 했던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몇 년 뒤에는 대학원에서 석사도 졸업했고요. 이 학부 때 전공했던 거는요, 연기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연기를 가르치는 연기학원도 한 20년 정도 뭐 나름 그렇게 전공을 살린 직업을 가진 케이스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연극영화과를 나왔으니까 연기학원도 운영을 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전공을 했으니까 영화 제작 현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건 맞는데 영화 제작이나 이쪽을 전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 제작 쪽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영화 제작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일을 배우면서 일을 시작했었어요. 이게요, 영어 영문과 나온 사람들은 영어 회화도 진짜 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또는 뭐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은 회사를 바로 창업하고 바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나요? 아니면 이 건축과 나온 사람들은 막 나무로 막 집도 지을 수 있고 막 도배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막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영화랑 아무 상관없는 전공을 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들은 게 많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요, 영화 제작 프로세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사실 어떤 일이든 전공을 했다 안 했다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시간을 쏟아붓느냐,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이제 세계적인 감독이 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도요, 영화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학과 출신인 거 아시죠? 그리고 박찬욱 감독은 철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배우인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는 불문과 출신인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전공을 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공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알아봤느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 이게 바로 제가 느낀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매체 연기 쪽,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것이 좋냐 안 좋냐,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연극영화과의 90% 정도는요, 연기 실습을 연극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체 연기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매체 연기를 전문으로 가르쳐도 연기 실습을 카메라 앞에서 100%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커리큘럼상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매체 연기를 학교에서 배워도요, 자연스럽게 무대 공연을 실습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 학교에서 전공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대 위에서 온몸을 보여주고 막 에너지 넘치는 연기라는 거는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매체 연기에 적합한 이 프레임 단위의 연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연기, 뭐 흔히 말하는 힘 뺀 연기, 뭐 이런 것들은요,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연기를 보여주는 채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전혀 다른 연기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매체 연기랑 무대에서 보여주는 연기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 매체 연기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매체 연기에 적합한 연기를 익히는데 이중으로 시간을 쓰는 그런 친구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연기적으로 센스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연기를 보여주는 채널이 달라져도 거기에 맞춰서 시시때때로 얼마든지 바꿔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연기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무대 연기도 잘하고 매체 연기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떤 거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장소만 다를 뿐 그냥 뭐든 다 잘합니다. 하지만 이 대다수의 평범한 연극영화과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요, 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배운 뭔가를 잘 만들어야 되는 연기, 그런 방식의 연기를 익힌 다음에 이 매체에서 하려다 보니까 매번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 대한민국의 연극대학들이 가진 이 모순적인 연기 교육의 현실, 그거에 대한 한계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연기 교육을 좀 해보면요, 그 연극영화과 출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연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연기,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해냅니다. 왜냐하면 뭘 하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연극영화과에서 주로 하는 에너지 넘치는 연기, 뭐 이런 것들을 해보라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양상들이 가장 정상적인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연기는 자연스럽게 쉬워야 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연기들은 자연스럽게 조금 어려워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연극대학은요, 이거를 반대로 느끼게 가르쳐요. 그러니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설정하지 않고 뭔가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연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설정투성의 에너지 넘치는 연기는 그냥 너무너무 숨쉬듯이 편안하게 하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전공자들 중에 연극이나 뮤지컬 쪽으로 지망한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하는 이런 무대 연기 실습이 현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요, 그런 경우라면 너무너무 좋은 직업 체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매체 쪽으로 지망한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 영상 매체의 특징에 맞는 연기를 별도로 배우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적응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매체 쪽으로 지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극영화과에서 전공을 하는 거를 딱히 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를 배우려고 유학을 간다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어권 나라에서 배우는 게 훨씬 낫잖아요. 굳이 영어랑 어순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요, 매체 연기를 지망하신다면은 연극영화과에 가지 말아라,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연기를 정확하게 전공을 하고 나면은요, 분명한 건 연기의 깊이감은 확실히 생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 들어가면요, 그냥 죽으나 사나 매일 연기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하는 공연에 들어가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혼자 연기학원을 다니면 맨날 연기 연습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에 대한 제일 좋은 공부는 매일매일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래서 1일 드라마에 들어가면은 연기가 엄청 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전공을 한다는 거는요, 그냥 매일 죽도록 연기를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연극영화과에서 전공을 하는 걸 권해드리느냐, 특히 매체 연기 쪽으로 지망을 하는데 연극영화과에서 전공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이 힘 조절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거든 간에 이런 힘 조절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연극영화과에 가셔서 무대 연기의 힘, 그리고 매체 연기의 힘,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들을 자유자재로 해보겠다, 이런 게 가능하다면 저는 솔직히 연극영화과를 진학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4년제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연기하는 사람이랑 연기학원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다닌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연극영화과에서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요, 다만 긴 시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연기가 막상 매체 쪽으로 현장에 가면은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경험들을 한 번쯤 경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흔히 학교 때를 벗겨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에서 만들어줬던 습관들을 벗겨내는데 최소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배우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요, 학교에서 전공을 해가지고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연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너무너무 달라서 캐스팅에서 좌절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연기는 너무 잘하지만 현장과는 너무 이질감이 있는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매체 연기 쪽에서 몇 년 정도나 현장 경험을 좀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연극영화과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도 정말 옛날 방식의 연극 연기 같은 뭐 그런 연기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하는 어떤 매체 연기에 준한 연기들을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학교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연기를 평생 업으로 삼고 싶다, 이런 분이라면 전공을 하는 걸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연극영화과 전공을 하는 건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에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정말 해묵은 주제죠. 연극영화과 가는 게 좋냐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매체 연기를 지망하는데 연극영화과를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아무리 지원을 해도 연락 한 번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